자, 요렇게 도이치를 털었으면 이제 명태균도 털어야죠. 네. 요즘은 이제 요게 그 일종의 아침밥, 점심밥처럼 아주 고정적인 메뉴로 나오고 있는데요. 또 JTBC 단독으로 와. 명태균이 말하고 나서 윤석열이 전화가 왔다. 도대체 왜 한꺼번에 안 풀고 찔끔찔끔 무슨 달동네도 아니고 일일 드라마도 아니고 왜 결정적일 때만 이렇게 끊어갖고 내는지 모르겠어요. 시청률이 올라가는 소리가 들립니다. 자, 이것과 관련해가지고 명태균 뒤에는 김건희가 있기 때문에 김건희하고만 연락을 했을 거다. 근데 JTBC가 저희가 새롭게 취재한 내용입니다. 이러면서 명태균이 그 안 후보 측 그 핵심 관계자한테 조금 있다가 윤석열 후보의 전화가 갈 거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실제로 정말 몇 시간 뒤에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요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어저께 문자에서 좀 얘기가 있었는데, 자, 명태균이가 갑자기 뜬금없이 안철수 측의 선대위원장을 만나가지고 단일화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회동에 부담이 있으신지 연락도 안 오시고 윤 후보님 별로 마음에 없으신 것 같습니다. 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고 나서 명태균 얘기를 하죠. 알겠습니다. 제가 연락해서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연락이 갈 겁니다. 이런 메시지를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윤석열이 전화를 해가지고 급진전을 이뤘다고 하죠. 그래서 다른 라인이 가동되고 있구나 싶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러면 실제로 이 명태균 씨가 윤석열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한 거지. 거라는 소린데? 그냥 이거를 갖다가 명태균이 한 달이 건너가지고 무슨 다른 사람 거쳐갖고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그 사람이 자기가 단일화 시켰다고 얘기를 하겠지. 그렇지. 근데 누가 단일화 시켰다고 말하는 사람이 전혀 없었어요, 그 당시 기사에. 그러잖아? 지금 기억해보면 둘이 단일화는 안 이루어질 것처럼 하다가 갑작스럽게. 갑자기 금요일까지만 그 얘기 없었는데 월요일날 둘이 나와서 발표를 했단 말이야. 갑자기 발표를 했고 그 왜 안철수가 윤석열 발표하고 휙 가버리니까 종이 들고 쫓아. 아니 저기 이거 들고 가셔야죠. 이랬던 우리 그 합의서가 있었던 걸 보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 관계에 있어서 말하자면 안철수도 만족을 시키고 그리고 윤석열도 자신 있게 얘기를 할 수 있었던 어떤 세력으로 이 사람들은 명태균을 봤다는 거야. 야, 이 사람 시골에서 여론조사 예산을 한다고 해서 어설프게 봤더니 이 사람 대단한데? 대단한 실세인데? 이미 선거 전에 그만큼 힘을 미쳤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쪽에서도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쪽 라인이 실세구나라는 걸 느끼게끔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게다가 이 명태균이가 윤으로부터 받은 이모티콘을 받아서 자랑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야, 과연 그 이모티콘, 체리따봉 같은 체리따봉, 그런 체리따봉. 건 모양인데 윤석열이 그걸 날렸을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계속 의심하고 있잖아요. 뭔가 채신머리가 없다. 뭔가 아니 물론 문자가 단문이다 이런 거 있잖아. 윤석열이 채신머리가 있는 건 아니죠. 예, 아니나 윤석열은 그 가장 가까이 있는 분의 증언에 따르면 우리 아저씨는 바보기 때문에 우리 아저씨는 바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줄 모릅니다. 술 처먹는 거밖에. 도대체 그 괴기한 체리따봉 이모티콘은 누가 만들어서 제작을 한 걸까요? 그걸 쓰는 사람이 있다는 게 놀라워요. 체리따봉 많이 쓸 때. 나는 한 번도 못 봤어. 그거 나오기 전에는 난 처음에 이게 외계인인가? 나도 못 봤어. 몰랐어. 그랬어요. 저희도 다 그걸 보고 알았죠, 체리따봉을.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을 가장 자극했던 건 명태균이 자기가 만들어낸 40발 대 41을 이긴다라고 하는 여론조사 내부 보고서였다고 해요. 근데 이거 자체를 받아보는 게 불법이냐 아니냐를 놓고도 말이 많긴 합니다만 저는 일단 이게 돈을 안 받고 제공했다는 부분 안에서 이건 사실상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보는데 어차피 임기 끝나야 그에 관련된 거 할 수 있으니까 그건 나중에 치더라도 자 이와 같은 방식의 지지율 추이나 그 당시에 여론조사들 조작이 돼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많은 의혹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단독 뉴스가 나왔는데 저는 이게 해석이 좀 불가해요. 한번 뉴스 내용을 보고 이게 왜 불가한가라는 부분을 얘기를 해볼게요.
자, 서명원 피플 네트워크스 리서치 PNR 대표가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일련의 여론조사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제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론 조작은 절대 없었다면서도 누군가의 작업 가능성은 배제하지 않았다는 건데요. 왜냐하면 그 같은 시기에 발표됐던 다른 여론조사 결과들에 비해서 속된 표현으로 튀는 결과가 지속이 됐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비정상적이다라고 본인도 그 당시에 생각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위 하우스 이펙트,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의뢰 수행하는 기관의 성향에 따라서 결과의 편향성이 생기는 현상을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늘 얘기하죠. 이거 질문을 누구한테 유리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자, 돈을 누구한테 받았냐에 따라서 이거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저희가 하지 않습니까? 근데 희한하게 이 하우스 이펙트가 극렬하게 이루어진 것 같다라고 이 사람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도 어쨌든 조사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그게 의심이 됐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누군가가 작업하지 않았으면 이렇게까지 붕업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아예 이 사람이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당선을 바라는 보수 언론사들의 공작도 한몫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을 해서 봐야 될 거는 이 PNR이라는 업체하고 명태균하고 어떤 관계에 있는지는 모릅니다만 그 당시에 여론조사 결과를 언론들이 빨아댈 때 미래한국연구소, 이게 이제 명태균이 차린 회사예요. 자기는 250만 원 받는 고문이라고 했는데 사장이 김영선이었으니까 이사가 김영선. 이사가 김영선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냥 김영선과 명태균의 합작회사라고 봐야 되겠죠. 이 미래한국연구소가 그 당시에 머니투데이하고 제일 많은 어떤 여론조사 결과들을 꺼내놨어요. 근데 이게 왜 문제가 있냐면 PNR하고 이쪽하고 여론조사에 관련된 전반적인 그 윤석열 1위와 지지율 추이들이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는 거야. 그래서 언론이 120개가 넘는 여론조사 회사가 있다고 했잖아요. 120개가 했으면 120개가 다 다르게 나와야 되는데 유독 미래한국연구소와 PNR의 연구조사를 갖고 동시에 또는 교차로 내면서 봐라, 다양한 연구기관들이 이거를 지금 여론조사 기관들이 윤석열이 압도적인 1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지.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그 당시는 여론조사상으로 후보가 압축이 되지 않았을 때야. 3자 구도가 안 돼 있을 때라고. 그렇기 때문에 오세훈부터 시작해갖고 다양한 진보당도 나오고 허경영도 나오고 나올 수 있는 사람들 7, 8명을 다 집어넣어갖고 여론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놀랍게도 미래한국연구소하고 PNR만 상위 8개, 그러니까 후보군으로 찍었던 8개 사람의 명단이 똑같았던 거야. 다른 데는 다른 사람이 껴있는데 이 두 회사만 이게 껴있다는 거지. 그리고 중요한 건 이 두 업체가 그렇게 그 당시에 주목받던 중견 업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거의 모든 언론이 이 두 회사의 자료들을 헤드라인으로 다 갖다 썼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조작한 적이 없는데 자기가 이렇게 올라간 거, 그러니까 많이 노출된 거는 뭔가 우리 결과를 이용하려고 했었던 언론이나 배후 세력은 있을 수 있다라고 절반만 인정한 거야. 그렇죠. 근데 여기에 말실수를 또 하나 더 하죠. 재료를 제공한 것은 유감이라는 거지. 재료는 제가 만들어준 것. 정말 후회된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 기법을 똑같이 카피를 해갖고 미래한국연구소는 저기에서 모집 대상군을 바꾸거나,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 시간대를 아침으로 옮기거나 아니면 모집 대상에 있는 숫자를 나이를 조작을 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해갖고 똑같은 조사 방식을 조금 오차 범위 안에서 다른 결과가 날 수 있게끔 조금씩 변조해갖고 썼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사실은 한 여론조사 보고서를 가지고 이걸로 뽑아내는 방식을 바꿔갖고 이렇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명태균이 그 자기 신복인 이 씨한테 전화할 때 오늘 안에 뭐 결과 나오죠. 뭐 2,200개 뭐 표집이 완성이 됐습니다. 뭐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전환해갖고 뽑을 수 있고 저건 저렇게 뽑아서 보내올 수 있죠. 이런 얘기들을 한다는 거야. 회계 담당자하고 실질적으로 여론조사 결과치 보고서에 대한 명령을 내리고 그걸 받아서 써요. 이렇게 되면 사실 나는 한국미래연구소 안에는 이거를 정상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나 시스템이 매우 부실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만들어진 결과를 엑셀로 갖고 조금 조작하는 방식으로 해갖고 비슷한 두 개의 여론조사를 둘이 만들었고 보수 언론들을 비롯한 윤석열 지지 세력들은 요것들을 탑에다 계속 올려가지고 두 업체가 똑같이 나왔다. 현재 48대 40이다. 뚜껑 까놓으면 6% 이긴다. 이 계속 그 얘기 있었거든. 그래서 말하자면 어차피 지금 이재명이 나가도 6% 이상 차로 진대, 정동영만큼이나 진대, 뭐 이런 것 때문에 투표 포기를 유도하지 않았느냐라는 또 의혹들이 남아있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와서 이제 피해날이 쫄리는 거지. 명태균하고 연결고리가 드러날까봐. 아이고야. 결론적으로 따져놓고 보면, 조사해보면, 피해날이 아마, 아까 얘기했던 2,200명의 그 조사군들 데이터부터 해갖고, 기초 토대 데이터들을 한국미래연구소하고 공유할 가능성이 크다. 저희 내피셜이에요. 이건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유일하게 보는 거는 이 양쪽에서 조사한 대선 후보 8명이 명단이 똑같다는 거. 그리고 둘이 하루 간격으로 조금 다른, 하지만 순서나 뭐 비율은 거의 비슷한 결과들을 내왔었다는 거. 요거에 대해서 의심을 한번 가져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근데 되게 웃긴 게, 이 PNR 서 대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저는 명태균이 보자마자 이 사람 사기꾼 느낌이다. 조폭 느낌이다.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더 이상 이 사람하고는 하면 안 되겠다. 제가 무슨 특별한 사람도 아니고 일반 소시민인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사람 되게 웃겨요. 근데 저한테 회선을 갖다 쓴 업체들이 전국으로 보면 한 40개 업체예요. 결국 자기가 조작하고 문제 있는 데이터들을 만들어서 전국에 30-40개를 뿌렸는데 그중에 한국미래연구소하고 자기하고 것만 계속 언론에 올라서 내가 많이 부담스러웠다. 라는 얘기거든요. 아이고 진짜 정말 후회됩니다. 제가 무식해가지고 그런 거고 제가 정치에 관심이 있었으면 이런 이슈가 문제된다는 것도 일찍 캐치하고 했었을 텐데 저는 워낙 정치 쪽에 혐오 비슷한 게 있어서 전혀 관심을 안 두다 보니까 이렇게 크게 될 줄은 몰랐어요. 여론조사하는 사람은 국장님, 정말 국장님이 지금 이 사건의 중요한 분이신 거 알고 있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좀 빼주세요. 저 매도만 하지 말아주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국장님이란 뉴스토마토 김기성 편집국장하고 직접 통화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뉴스토마토가 겁니다. 이제 너 공범이지. 너 둘이 여론조사 같이 했지. 그러니까 내가 데이터는 같이 썼는데 공범은 아니야. 그렇죠. 난 그 사람 싫었다니까 처음부터. 사기꾼이어서 내가 안 엮이고 싶었다고 난 소시민이에요. 근데 되게 웃긴 게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근데 이거 일종의 조작 아닌 조작인 거죠 라고 하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저는 정말 화가 나는 게 이 사람은 사기꾼이라고 치자고요. 사기꾼이라고 치고 작업하는데 어떻게 이준석, 윤석열 이런 사람들이 똑똑하고 많이 배우시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한테 넘어가느냐는 거예요. 또 자백한 거지. 자기가 이준석, 윤석열을 속여 먹을 수 있는 자료를 제공을 했는데 나는 이거 갖고 가서 명태균 이걸 팔아먹을 줄은 몰랐지. 설사 팔아먹더라도 얘들이 넘어갈
넘어갈지 몰랐지. 심지어 그걸로 온 국민이 넘어가서 나라가 넘어갈지는 몰랐지.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든 보수 언론들이 어떻게 저희 같은 조그만 회사의 여론조사를 대단한 것처럼 이렇게 보도를 하냐고요. 이게 나는 제일 큰 문제라고 봅니다. 제2, 제3의 저 같은 사람이 나올 거고요. 제 밥줄 끊는 거지만 제2, 제3의 이런 게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바늘만 팔았는데 이걸로 소를 찔러 죽일지는 몰랐다는 얘기지. 아니 뭐 이 사람은 봐줍시다. 뭘 봐줘. 아니 명태균이 사기꾼이라고 하잖아. 그럼 이 사람은 그럼 써먹어야지. 확실하게 어. 증언을 내놔야지. 얼마만큼 그 당시에 가공된 자기는 조작은 안 했다잖아. 자기는 성실하게 데이터를 만든 거래잖아. 그리고 언론도 문제야. 그렇지. 보수 언론도. 내가 발표한 게 문제야? 그걸 갖다가 쓰는 언론이 문제지? 참 세상 편하게 사십니다, 진짜. 아니 근데 나는 여론조사 업체를 운영하시는 분이 정치에 관심이 없다는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정치권에서 여론조사를 가장 많이 이용하지 않나요? 그러게 여론조사가 제일 화랑이 되는 게 선거 때인데. 그러니까요. 아마 그래서 이 둘 사이의 동관계도 한번 파봐야 될 겁니다. 좀 있으면 명태균 씨가 P&R 아니. 대표의 사진, 같이 찍은 사진을 공개를 할지, 아니 거래 장부를 공개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미수금이 있대요. 응? 미수금이 있대. 무서워서 받으러 가겠어, 이제? 아마도, P&R과 정보 내지는 데이터를 공유하고, 뭐 이런 것들을 의뢰하는 과정 중에 상당한 금액들이 서로 오고 갔을 거예요. 아니, 미수금이 있는데 또 같이 일을 해줬냐 또 이 사람은 서 대표는. 돈을 못 받았는데 또 일을 해줘. 그런 거 있잖아. 뭐? 임금 체불돼도 회사는 계속 나가잖아. 아, 송 작가님처럼. 혹시나 앞에 돈까지 뜨일까봐 일단 나가서 확인을 해야 되잖아. 아이. 그런 차원이겠죠. 그래서 아무튼 이 사람이 자백을 한 거예요. 그 당시 여론조작이 있었고, 그걸로 윤석열과 이준석을 속였고, 그리고 그 당시 데이터들은 문제가 있는 데이터들이었고, 그걸 보수 언론이 어떻게 알고 집중적으로 갖다 썼다. 라고 하는 게 자백이 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